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인데다 거의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편안한 좌석. 게다가 개별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데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사진이 미국 최고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왔습니다. $40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거의 누워서 갈 수 있다면? 좌석에 충전기, 간이 테이블, 발 받침대까지 있어. 이건 참을 수 없지. 일반 고속버스보다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이 버스를 이용하면 재충전되는 기분이야. 구운 오징어는 정말 특별해. 버터구이 감자도 빼놓을 수 없지. 와 같은 한국에서 프리미엄 버스와 휴게소를 이용해본 미국인들이 신나서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국을 아직 와보지 않은 외국인들은 프리미엄 버스의 스펙에 깜짝 놀라며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데? 뭔가 우주선 내부 같은 디자인이야 와 같이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버스에 놀라는 것은 비단 미국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프리미엄 고속버스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일반 시내버스만 해도 주변 국가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들이 한국 버스를 타본 후 한탄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버스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요금 지불 방식입니다. 한국은 1회 탑승 시 지불해야 하는 요금만 내면 버스 노선 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탑승 시 티켓을 받아 내리기 전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버스는 뒷문으로 타서 앞으로 내리는 방식인데요. 일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대비 가격이 비싸며 거스름돈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동전으로 미리 바꿔놔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환승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일본 버스 대부분은 노후화돼 좌석과 손잡이 등 내부가 무척 낡았는데요. 한국과 같이 정류장을 안내해주는 스크린이 없는 버스가 대부분인데다 오직 일본어로만 나오는 안내방송에 의해 하차해야 하므로 외국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제대로 하차할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한국의 1980년대 버스를 연상하게 하는 낡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내방송을 버스 기사님이 직접 할 정도로 오래된 버스를 타며 안전을 걱정했다는 한국인들의 여행 후기도 종종 볼 수 있죠. 물론 일본에도 대도심 지역 일부에는 스크린이 설치된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본어로 정류장을 안내할 뿐 별다른 기능이 없는데요. 한국의 경우 스크린을 통해 짤막한 오락이나 상식 프로그램을 내보내 지루함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 송출을 내 버스 회사의 수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죠.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시설이 일본인들에게는 무척 놀라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일본인이 한국의 버스 내부를 찍어 올리며 스크린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오갔지만 역시 결론은 한국이 부럽다였습니다. 한국 버스에서 저런 스크린을 본 적 있는데 한국어로 방송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신기했어. 비행기나 고속철도도 아니고 한낱 버스에 스크린을 달아놓다니. 일본 버스에 설치된 스크린은 고작 해봤자 10년도 더 지났을 두꺼운 스크린인데 한국 참 대단하네. 스크린은 생각보다 유용해. 버스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안내방송을 놓치기 쉬운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 원래 목적은 청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만든 거래. 전광판은 글자도 작고 안 보이니까 말이야.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있다며? 버스 안에 TV가 달린 걸 보니 거짓말이라 여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아직도 현금을 내며 버스를 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일본 버스는 대부분 엄청 낡았는데 한국 버스는 번쩍번쩍하네. 솔직히 부럽다. 와 같이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놀라는 일본인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버스 회사가 광고 수익 얻으려고 설치한 거 아니야? 괜히 저렇게 포장하는 건 한국인 특유의 위선 같아. 글쎄 굳이 저런 게 필요할까? 일본은 단지 안 하는 것 뿐이야.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한국을 찬양할 거면 아예 이민을 가. 일본은 저런 게 없어도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와 같이 애써 눈을 가리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경험해본 일본인이라면 한국 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우수하며 편리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단순히 버스 내 스크린 설치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 탑승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에서 예상 도착 시간과 날씨 정보, 간단한 주요 뉴스를 송출해주는 전광판을 본 일본인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시대에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의 혁신은 한계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사실은 혁신과 발전이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 도입하는 시설보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기술이 훨씬 많다는 점이 바로 한국식 기술의 핵심이죠. 겨울이 되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는 온열 의자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오면 이를 인지해 의자가 따뜻해지는 시스템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하는 TV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도 온열 의자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며 우리도 이런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었죠. 얼마 전 CNN, BBC, AFP와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사도 서울을 방문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리의리한 시설 취재를 온 걸까 생각했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성동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스마트 쉼터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공간에 들어선 기자들은 탄성을 지르며 쉴 새 없이 질문을 하고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버스 정류장을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첨단 정류장으로 탈바꿈시킨 한국인의 아이디어에 전 세계인이 놀랐죠. 우선 출입문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고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 유해가스를 완벽 제거하는 자외선 살균기와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첨단 다중인식 열화상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발열자와 마스크 미착용자를 점검해 경고방송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요. 쉼터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쉼터가 버스 정류장인 만큼 본래의 기능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화면에서는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과 정류장에 접근하는 버스의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냉난방 시스템과 휴대폰 무료 충전기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죠. 또한 쉼터 주변과 내부에는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상 행동 감지 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요.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설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통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버스 내 스크린부터 스마트 쉼터까지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랄 일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의 혁신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기술력으로 세계를 바꿔나갈 한국의 저력을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